이곳의 문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약간 아지트 느낌이죠. 모여도 다 저기 앞에서 모여 이러고 그냥 항상 있던 곳? 이걸 안 사더라도 언제든지 대기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학원차 기다릴 때 아이들의 놀이터지. 그리고 언제나 그곳을 지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사탕 한 개씩 주시고 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같이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버지라고 생각 들 만큼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동화 같아요. 그런데 항상 같은 곳을 지키던 편의점과 할아버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광주 아닙니까? 빛골 광주.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텅 빈 가게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 뭘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수많은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쪽지가 많아요. 와.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재밌게 해주셨어요. 많이 잘해준 일이는 안 쓰고 보고 싶다고 썼어요. 네. 보고 싶다고 썼어요. 거의 맨날 갔어요. 맨날? 편의점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들. 이야. 그 속엔 편의점 할아버지를 향한 어린이들의 진심이 가득 녹아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셨길래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편의점인데요. 예. 지금은 비어있는데 무슨 공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운영하신 편의점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올 때마다 이제 사탕도 주실 때도 있었고 한 학생도 빼지 않고 진짜 반갑게 웃은 얼굴로 말해주시는 게 그걸로 느꼈어요. 아이들은 다 느끼죠. 아이들이 시무룩해 있을 때면 응원의 말을 건넸다는 할아버지. 을지구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저 표정을 보고 뭔 일 있었니 말하시다가 성적을 좀 안 좋게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잘 될 거라 하면서 따끈 맥주 같은 거 하나 주시면서 말하셨어요. 이야. 아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었던 편의점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슬펐어요, 솔직히 말하면. 매일 볼 수는 없으니까 좀 아쉬웠어요. 만약 다시 오시면 정말로 크게 서프라이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옆에 위치해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편의점. 어린이들의 놀이터이자 방앗간이었던 그곳이 지난 10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날 우연치 않게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려고 구매하려고 여쭤보니까 그거는 내일 휴강초 아이들한테 무료로 나눠주실 생각이라고 하셔가지고 안 파시더라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 뭐 꼬꼬마들아 잘 있어라 그런 글도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폰 울었거든요. 그거 글을 보고 울었었는데 아들도 좀 섭섭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꼬맹이들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길 바란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아이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호련히 떠난 편의점 할아버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그러니까요.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고 잘하셨는데 재개발 때문에 그냥 쫓겨난 거지. 거기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다 전부 세대로 산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재개발을 앞두고 이 편의점에 단골 손님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도 내후년부터 잠정 휴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재개발로 인해 모두가 떠나가 버린 동네를 밝혀주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보시면 아셨겠지만 저희 아이들의 안전지대가 아예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있던 곳인데 이마저도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불안한 감은 더 많죠. 영원히 동네를 지킬 줄 알았던 편의점의 폐업 소식은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졸업생들을 다시 추억의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저 약간 아지트 느낌이죠. 왜냐면 어디서 모여도 다 저기 앞에서 모여 이러고 학원 가기 전에 하교하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냥 항상 있던 곳? 진짜 정말 거의 이 학교와 세트로 진짜 기억이 돼요. 너무 좋았어요.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했던 할아버지. 유리문 하나만 넘으면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은 언제나 어린 손님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 갔는데 제가 혼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못 먹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냥 주시고 진짜 애들 누구 왔냐, 오늘 어땠냐 항상. 근데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항상 이름 외워주시고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진짜 좋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편의점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동화 속에 나오시는 분 같아요. 요즘 남을 위해서 챙겨주고 친절하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나 힘든데 남부터 생각하고. 근데 진짜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동화 같아요. 없어진 게 좀 많이 아쉽죠. 진짜. 그랬어요.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냥 갑자기 슬픈데요? 갑자기? 편의점 할아버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는 걸까? 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을 방문했던 보호자들도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긴 했어요. 놀랐는데 건강이신가 건강해졌고. 여기는 어디로 가시진 않으세요? 편의점 할아버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여기 다시 나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편의점 위층에 있던 태권도장에서는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새롭게 이사한 태권도장을 찾아가 편의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항상 저를 이제 보시면은 박관장 별일 없지? 이렇게 웃으시면서 안부 물어주시고 저도 항상 사장님 잘 계시죠?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항상 포근한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다는 편의점 할아버지. 박지석 씨 또한 아이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제 말 그대로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혹시나 이제 돈이 있는 친구가 있고 이제 따라온 친구가 있으면 못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탕이라도 하나 이제 건네주시고 광천동의 키다리 아저씨? 키는 작으시지만 하는 행동이나 선행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소통하고 그러세요? 편의점 사장님하고? 가끔씩 사장님 잘 지내시죠? 그렇게 여쭤보면은 잘 지내네, 별일 없지? 그렇게 이제 문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통은 하고 있나 봐요. 소통하네요. 같은 건물에 있던 태권도 관장의 소개로 연락이 닿은 편의점 할아버지. 그는 원래 편의점을 하던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운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만나는군요, 그럼.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온 진정모 PD라고 하는데 효광초 등학교 앞에서 편의점 운영하셨죠? 네네네. 유리창에 편지 같은 걸 쓰고 가셨더라고요. 예. 이전하면서 급히온이라고 몇 자 아이들한테 아쉬움을 내가 적어놓고 왔습니다만. 제작진의 설득 끝에 취재에 응한 할아버지. 아이들에게 편지를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벌써 한 10몇 년 동안 아이들하고 접촉하고 있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로 이주하는 내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얘들이 걱정이 돼서 그런 마음을 손편지로 직접 이제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죠. 슈퍼마켓부터 편의점까지 35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던 박성남 씨. 그랬군요. 대단합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했었죠. 편의점을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오다 보니까 애들하고 농담도 하고 이제 또 할아버지하고 장난도 치고 이제 그런 거죠. 수많은 아이들과 오랜 시간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고 동네가 다 유지해버리니까 그 치안도 문제잖아요. 학교가 재개발이 70대 때까지 애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학교가 단데 이주를 하겠으면 이런 아쉬움이 좀 덜했을 것 같아. 근데 가족이 있고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못 견디고 나온 거죠. 아이고 참.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이 그는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그 애들이 이 세상에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진짜 생각도 건조해지고 각박해지고 그러는데 그 애들을 보면서 많은 청량감을 느끼고 제가 얻는 게 더 굉장히 많죠. 그 애들은 이미 손님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을 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 좋겠어요? 꽃을 보는 사람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던 편의점. 그곳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야? 대본을 알아봤어요. 예. 이야, 너 그래도 너 보고 싶었는데. 저도 기억해 주셨구나. 너를 기억을 못하면 할아버지가 아니지, 얘기하고. 와, 다 기억하세요? 편의점을 드나들었던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와, 놀랍네요, 진짜.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마음이 이상했어. 그러니까 맨날 거기 불이 켜져 있었는데. 아, 그렇지. 딱 불 꺼져 있고. 할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향수가 많이 갈 것 같아. 그런데 혜린 씨, 대뜸 영상 통화를 켜더니 할아버지를 바꿔줍니다. 응. 아빠 뭐 하지? 누굴까요? 오메 아빠. 혜린이 아빠 접니다. 예. 나 이거 민망해서. 나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 혜린이 딸이. MBC 실화탐사대인데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코치 서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유명 야구 선수이기 전에 혜린 씨의 아버지로서 바라본 편의점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너무나도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꼭 좋은 말씀을 한마디씩 꼭 해주세요. 광주에 돌아가게 되면 꼭 다시 한번 편의점 들려서 인사드리고 이야기 나누시리라.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화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야, 서재영 선수.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그의 세월은 더욱 진하게 물들었습니다. 이사 올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 조그만 때부터 본 그 성장된 모습을 보니까 애틋하죠. 가끔 이제 애들이 그때 기억했던 애들이 이제 물건 사러 오면서 인사로도 오고 오면은 이제 커가는 모습을 자연히 보게 되는 거죠. 어린 나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박성남 씨. 자신의 유년 시절이 떠올라 더욱 마음이 쓰이는 꼬마 손님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동아야, 유나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촬영해서 네가 텔레비에 나오면 너무 유명해지는데 어쩔까? 깜짝 놀랐대. 네가 꼼 사는 거 보고. 내가 그래서 제2의 지소인이라고 내가. 와. 삼남매가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준 편의점 할아버지는 이제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진짜 할아버지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할아버지, 편의점 할아버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외모도 좋으시고 마음속으로 착하세요. 멀리 이사 가도 찾아가고 싶어? 네, 계속 뵙고 싶어요. 큰
큰 아픔을 겪은 삼남매의 아버지에게도 편의점 할아버지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애들 유치원 다닐 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그 사정을 아시고 애들이 기 안 죽게 예뻐해 주셔요. 제가 마음속으로 큰 형님처럼 생각하고 형제처럼 챙겨주시요. 그렇게 한 가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박성남 씨에게 가족의 정을 느끼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그의 편의점에서 약 4년을 일한 김형원 씨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공무원 준비한다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찾고 있었는데 마침 공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지원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공무원의 꿈을 안고 전남의 시골 마을에서 광주로 올라온 형원 씨.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하며 방황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편의점 할아버지인 박성남 씨. 저는 뭐 아버지라고 약간 생각 들 만큼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갈피도 못 잡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시고 전기 쪽 일이 괜찮으니까 한번 자격증이라도 취득해보라고 그 직업 학교도 알려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자격증 취득한 걸로 지금은 이제 괜찮은 데에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형원 씨는 자신이 어엿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던 건 편의점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모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흔쾌히 그냥 저의 계좌로 그냥 입금을 해주셔가지고 조금씩 월급에서 떼서 갚았던 기억이 납니다. 형원 씨에게는 사장과 직원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진짜? 애들한테도 내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좋은 눈빛으로 좋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이고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자리를 구해서 잠시라도 고친다 그러면 그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또 당연한 마음이고 사회 선배로서 또 아빠 같은 마음으로서 앞날에 대한 것이기를 걱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의점을 이사하고 처음으로 옛 동네를 찾아갑니다. 지금 한 달 보름 만에 애들을 보러 가는 손자, 손녀 오래간만에 보러 가는 기분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사람들과 아이들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운영했던 편의점은 아이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사 먹고 놀았던 그 시절 그때 생각나요. 나는 깜짝 놀랐네. 너무 감동이야. 이 할아버지가 보고 와, 이 손자, 손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데. 그렇죠. 누군가가 자신을 응원해주는 글들 보면 기분 좋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정성까지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형원 씨, 아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베푼 사랑에 비한다 그러면 얘들 녀석들이 훨씬 더 큰 사랑을 나한테 주는구나. 사랑의 실체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궁금했는데 오늘 이런 편지를 보고 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사랑의 실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사랑의 실체를 봤구나 이런 좀 마음을 오늘 갖습니다. 아이들과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누기 위해 선물을 준비한 편의점 할아버지. 아유 좋아하는 거. 또 잔뜩 챙겨오셨어요. 오야. 우리 팀 너 편지 썼어? 썼죠. 어디 썼어? 어디 뭐라고 썼나? 어디 썼나? 보민이구나, 보민이. 이야, 이름 어떻게 다 기억하시죠? 이름 할아버지가 무리해야 되겠다. 아유,
I love you. 윤우가 형이구나. 아이고, 그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야. 우와. 비록 아이들과 공유한 공간은 사라질지라도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 그 꼬맹이들한테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조금씩 우리가 떼야 되고 고쳐야 되고, 지금 새순처럼 자라나는 이 친구들은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그 애들이 그대로 크면은 세상 밝아질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오지. 그건 믿습니다, 저는.